자, 그래서 거기는 이 앞에서 했다. 용융. 기억나지? 용융이란 녹는점이 높은 물질에 열을 가해서, 좀 열을 가해서 액체로 상태 변화 시키는 거고, 실제로도 이렇게 용융액을 전기 분해하면 납하고 아이오딘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여기서 소개를 해놨어요. 여기 한 가지 적어줄 게 있다. 거기다가 좀 적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필요한 게 하나가 나와. 자, NaCl 용융액이고 NaCl 수용액이 있을 때 얘가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좀 달라요. 플러스 극에는 둘 다 염소 기체가 나와. Cl2 기체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극에 용융액은 나트륨이 섭취이 돼. 그런데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해. 수소 기체가. 이게 좀 다르다 이게 물속에서 이게 우리 할 때 요거 뭐였냐면은 요거 일족 원소 대표적인 녀석이지. 이 일족 원소는 물과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석출이 안 돼.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되면 H2O 분해가 되지.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면 수소 기체하고 수산화이온을 만들어. 이때 이제 대수 맞추려면 여기 2 붙이고 여기다가 2 붙이면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나가고 수산화이온이 생기지. 그러면 남는 이온이 뭐냐면 NaOH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액성이 염기성으로 색깔이 변해. 액성이 염기성으로 변하고 뭐 BTB라든지 페놀프탈라인 같은 지시약들의 색깔이 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 수용액에서는. 그런데 용융액은 안 그래.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좀 헷갈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 수용액인지 용융액인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자, 그거를 좀 적어줬으면 이제 예제 6번 요거를 지금 너 해봐야 되거든. 예제 6번은 뭐 A, B, C, D만 위치 잘 보고 풀면 돼. 빨리 한번 내봐. 몇 번째 답이 나오는지. 써졌나? 자, 정답은 몇 번이냐? 몇 번이 돼? 말해라 빨리. 몇 번이 돼? 말을 하라고. 몇 번이야? 2번. 2번이 정답이야. 다른 것들은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고 바로 넘어갈 거야. 이제 앙금 생성 반응으로 넘어갈 텐데, 앙금은 좀 전에도 우리 테스트할 때 앙금이 있었던 것처럼 앙금이 뭐와 뭐가 반응해서 앙금이 될지만 알고 있으면 굳이 여기서는 뭐 더 할 건 없어. 할 건 없는데 여기 용어들이 좀 나오거든. 우리 중학교 되면서 사실은 좀 했어.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2번 바로 보면 돼. 가로 2번에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이 있다. 알자 이온이란 뭐다? 실제 화학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수용액에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거기 그 중간쯤에 보면은 NaCl 플러스 AgNO3 해가지고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을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 하나 쭉 나오거든.
근데 그 밑에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이 비어져 있어. 여기다가 너가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을 적어봐. 거기다가 뭐가 알자 이온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바로 적으면 돼.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 여기다가 적으라고. 여기다가. 아유.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간단한데, 아니, 자 지금 좀 제대로 적은 애도 있고, 뭐 이상하게 적은 애도 있고 있는데, 아니 거기 내가 중간임금 화학 반응식이 NaCl하고 AgNO3, 그래서 이거 지금 집산은하고 염화나트륨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도 나왔다시피 여기서 있잖아, 앙금을 만드는 거 여기도 뚜껑이 적혀있다. AgCl로 적혀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알자이온 뭐야?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을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 쓰면 돼. 뭐 쓰면 돼?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이온 쓰면 되는 거잖아. NO3 마이너스 해가지고 질산을 쓰면 되는 걸. 이건 뭐 이상한 걸 찾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게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뭐가 나와? 알자 이온 반응식 하는 거 나오지. 이온 적으라 그러면 이렇게 적는데, 반응식을 적으라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반응해가지고 HCl 점 되는 걸 적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어떤 게 앙금을 만드는지도 쭉 표로 소개가 돼 있어. 근데 여기 표시해 줄 거는 그 표 바로 밑에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암모늄 이온, 양이온들하고 질산이온까지 해가지고 5개가 나온 거 있지. 요거를 형광펜에 있으면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 물질이 화학식이 들어있는 물질은 앙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뭐 염화리튬, 수산화리튬, 뭐 탄산리튬, 염화나트륨, 뭐 수산화칼륨 이런 식으로 뭔가 이 4개 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은 앙금이 아니야. 얘네들은 진짜 웬만해서는 앙금 잘 안 만드는 녀석. 그렇다고 아예 안 만드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과정 중에서는 얘가 들어가 있는 앙금은 안 배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화물이든 상관없어. 그냥 요 녀석이 들어있는 화물은 앙금이 아니다. 자,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 황화이온, 우리 알지? 황화이온도 앙금들을 만들어. 뭐랑 반응한다? 중금속, 무거운 금속들로 반응해서 앙금을 만들고, 색깔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좀 자주 나오는 녀석이 있다. 이게 염화은, 이거 흰색이고, 탄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앙금들은 흰색이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붙어서 앙금되는 거 있지? 이 노란색이야.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녀석들이 있거든. 그 정도만 알아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자, 그래서 거기 바로 예제 7번 있지. 요거를 바로 해볼 거야. 거기 보면 가나다가 원래 보기가 있는데 보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너가 가나다에 뭐 들어가는지 적어야 돼. 거기다 적으면 돼. 그냥 가나다에 뭐 들어갈지. 이번에도 제대로 적는지 한번 쭉 볼 거야. 제대로 적었는지.
이것도 빨리 풀이를 한번 해볼 거야. 이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야. 여기 이제 가나다에 들어갈 게 위에 세 가지 중에 질산을 넣었을 때 반응 안 하는 녀석 찾으라는 게까지 뭐 들어가야 돼? 질산 바리움. 질산 바리움이 가에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탄산 나트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흰색 앙금 생기는 게 나고 아무 변화 없는 게 다야. 나에 뭐 들어가야 되느냐? 나에 뭐 들어가야 돼? 염화칼슘. 그럼 당연히 다에 염화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만 따라가면 있잖아. 문제의 답이 딱딱 나오는데 이상한 걸 찾고 있는 애들이 있어. 문제 좀 잘 보고 해봐봐.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말이야. 나한테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아직도 이런 뭐와 뭐가 만나서 앙금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다. 다시 외워줘야 돼. 그런 것들. 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이렇게 이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 뒤에는 있잖아. 뭐 이온 전기부터 해가지고 표로 막 뭘 해놨어. 그냥 이건 참고로 보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가 숙제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 자, 어디까지 하느냐면 1번부터 39번까지 먼저 좀 끊어서 할 거야. 이게 80문제인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좀 많거든. 그래서 39번까지 표시해놓고 아마 이제 또 저 다음 주 금요일 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때 풀이할 테니까 한번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표시 잘 해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미안. 자, 숙제가 얼마 없어? 자, 숙제 있었나? 있었지? 있었지? 자, 어디냐면, 자, 책에 154페이지인가? 아, 아닌가? 아, 156. 조금. 자, 156. 자, 페이지 156페이지. 6번에 기역, 그치, 순서대로 기역, 비역, 그치, 미음, 기역. 자, 그 다음에 7번은, 그치, 기역이 1번에 기역이 128줄, 미음이 72줄. 자, 그 다음에 밑에 게 56줄이고, 그 다음에 56줄. 8번은 역학적. 9번, 10번 필요 없고, 자, 뒤에 유제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 유제. 그치? 했나? 안 했지? 157페이지. 유제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뒤에 4번에, 유제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뒤에는 12번부터인가? 맞지? 자, 뒤에 페이지 160페이지. 페이지 160페이지에 12번에 2번, 13번에 5번, 14번에 5번, 15번에 1번, 16번에 8m/s, 17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뒤에 다 끝났다 진짜. 업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396주, 5번에 2번, 6번에 3번. 일단 질문합니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파트인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몇 번? 왜 5번? 여기. 자, 5번. 자, 그치? 자, 5번에 발생한 열 에너지야. 자, 발생한 열 에너지라는 거는, 그치?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 에너지가, 그치? 얼마가 있었어. 처음 에너지가 얼마 있었어. 근데 요 위에서 에너지가 얼마야? 그럼 차이가 발생한 열 에너지. 그럼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 2kg가 10m/s로 가고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이죠. 2 곱하기 10의 10. 요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자, 근데 여기는 얘는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위치 에너지도 있어. 그치? 자, 운동 에너지 1m/s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 운동 에너지는. 자, 위치 에너지는, 그치? 위치 에너지가 있어. 요 높이가 5m지. 그러면 얘 위치 에너지는 9.8 m, m이 2kg, h가 5. 얼마? 98줄. 그럼 얘 1줄. 그럼 둘이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99줄. 그러면 여기 이거 계산하면 100줄이거든. 100줄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99줄 됐어. 그럼 차이가 몇 줄? 1줄. 그럼 1줄만 줄이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이 2. 그 다음 업의 4번. 4번. 그래, 업의 4번. 그래, 이거 질문할 거라고. 그치? 업의 4번, 업의 2번, 뭐 다, 그래, 다. 자, 4번. 자, 얘는 뭐냐면 저 꼭대기에 저 위쪽에 위치 에너지도 있지만 10m/s라는 무슨 에너지도 있어? 운동 에너지도 있어. 그러면
얘는 저 꼭대기에서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도 있지만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둘이 더한 거야. 그러면 그래 둘이 더하면 돼. 이 에너지가 저 땅바닥에 딱 보면 무슨 에너지만 있지 이제?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0. 됐니? 그러면 요 꼭대기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자 여기 자 이 K 운동 에너지부터 볼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몇 킬로인가니까 4kg. 속력이 10의 제곱. 자 위치 에너지는 9.8 mH 9.8 곱하기 질량이 m이 4kg 했지? 4 h 자 여기 높이가 몇 미터? 5m네. 5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걸 둘이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랬어. 자 이거 하면은 위에 거는 200줄 밑에 거는 196줄.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396줄. 그치? 얘가 모두 뭐로 할게 여기? 운동 에너지. 공기장과 마찰이 없다면. 공기장 없네. 그러면 땅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 396줄. 답은 396줄. 그 다음. 그렇지 2번. 2번도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게 서울중학교에 예전에 그 3학년 2학기 시험에 나오거든. 나온 적이 있어. 요 그림 똑같은 게. 자 3학년 2학기. 자 2번에 목이 이렇게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지? 자 여기 조금 이렇게 못 돼 있네. 자 그러면 자 A에서 자 근데 A점에서 출발해. 근데 A점에서 뭐 하고 있어? 정지하고 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없고 무슨 에너지만 있다? 위치 에너지만. 자 바닥이 여기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 A. 자 그러면 자 B. 자 A가 20m, B는 그치 10m. 자 C는 4m. 그치 C. D는 그치 D는 여기서부터 7m. D. 그 다음에 E는 19m. E. 자 그러면 이제 A점과 E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가니? 그치? 1번 역학적 에너지 가니?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같거든? 그럼 보존이 되면 조건은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 딱 보니까 공기장과 마찰 무시한다고 있어. 그러면 맞아. 역학적 에너지. 그치? 니은에 자 2번에 BC 운동 에너지 B는 자 B점과 C점. 쌤 높이를 보고 운동 에너지 B를 어떻게 해? 자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랑 똑같아?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찾으면 돼.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찾으면 돼. 자 그러면 B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10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그치? B랑 누구지? C. C는 그치? 16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B가 요게 운동 에너지 B야. 몇 대 몇? BC 그치? 몇 대 몇이니 이거죠. 10대 16이니까 5대 8이잖아. 이게 뭐다? 운동 에너지 B랑 똑같아. 증가 운동 에너지 B. 그러면 맞는 게 2번 맞는. 3번 C에서 D로 C에서 D.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가니? 그럼 C에서 D로 딱 가면 높이 올라가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가는 건 맞죠. 3번 맞죠. 자 이제 4번 볼게. C와 D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보면 돼. 그러면 C점은 몇 미터? 16m 감소했어. D점은 몇 미터냐면 여기 4m지, 그지? 7m지. 그럼 여기 몇 미터? 9m. 그러면 C점과 D점의 운동 에너지 B는 뭐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 B랑 똑같아. 그럼 C점은 몇 미터라고? 16m 감소한지. 자, 그치? D점은 9m 감소한지. 그러니까 16대 9. 16대 9. 그래서 16대 9인데 11대 7을 했으니까 틀렸어.
그치? 그래서 답은 4. 자, 5번. D에서 C로 D에서 C로 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니까 운동이 증가. 그래서 4번 빼고는 다, 그치? 맞아. 5번 맞지. 그래서 답은 4. 이해되니? 그 다음. 없을 줄 알고, 그렇지? 잘 없을 줄 알고, 잘 그치? 없을 줄 알고,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 살짝 해보고. 왜 미안하다. 이거 지금 중3들. 아이고 중3들 문제 풀고 있는 거 하나 살짝 하나 같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테스트를 안 하고 테스트 대신 숙제를 주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시면 돼, 그렇지?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시면 테스트가 숙제가 됐어. 숙제가 제출하는 내가 매겨서 같이 푸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책 진짜 끝나.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프린트 준 거 보면 맨 끝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한 군데 숫자 바꾼 거고, 이거는 창하고 기출 문제고, 경강하고 기출 문제다, 알겠지? 한번 풀어봐. 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이거 일단 요 문제 같이. 자, 진짜로 이제 끝났다. 이제 새 교재로 이 문제 하고 있어요. 자, 바닥면으로부터 질량이 0.4kg인 물체를 수평에 30도. 자, 30도. 자, 30도라는 것이 각도에 따라서 8m의 처음 속력으로 밀어 올렸어. 자, 근데 4m 올라가는 순간적으로 멈췄어. 자, 순간적으로 멈췄다는 얘기는 4m 올라가서 어때? 정지했다는 얘기. 그러다가 밑바닥이 미끄러져 다시 내려온 거야. 근데 마찰력이 일정하고, 자, 마찰이 있대. 그러니까 공기 저항 마찰 무시가 아니고 이건 마찰이 있는 거야. 그치? 마찰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되겠지. 자, 보존 안 되겠지. 중력 가속도는 9.8이라 하지 말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10이라고 했어. 자, 기준면은 바닥을 기준으로 바니스라고. 자,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니? 그렇지. 자, 이거 풀어보는 거야, 얘들아. 내가 지우고 그림 그리고 있는 사이에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바로. 자, 봅시다. 자, 이게 혹시 1번 구했어? 혹시 몇 줄? 그 3번에 1번 답이 몇 줄이잖아. 줄. 역학적 에너지니까 줄. 그러니까 처음에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저 꼭대기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거든. 얘 때는 정지했어.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0.4kg. 그렇지? 0.4kg. 자, 여기가 세타가 30도. 근데 이걸 왜 줬을까? 이 30도를 왜 줬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4m래.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4m. 맞지? 여기까지 거리가. 이 꼭대기를 여기 뒷면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4m. 그럼 얘들아, 요거 높이 구할 수 있지, 요거 높이 h. 참고로 얘들아, 지금 요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30도. 그러면 여기가 4m면 여기가 몇 미터지? 2m. 그렇지. 얘들아,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들아 여기 30도. 요거만 외우면 돼. 그 물리는, 그러니까 물리에서 수학을 쓰긴 쓰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쓰는 게 아니고 딱 그냥, 그렇지? 30도 60도잖아. 그러면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 딱 이거 많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가 4m잖아. 그럼 여기가 2m.
그럼 요 h가 이 각도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어. 2m.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mh인데 9.8을 10으로 써냈어. 그치? 10으로 해. 그럼 10 곱하기 9.8 mh, m 질량이 0.4. he. 그럼 몇 줄? 8줄. 그래서 1번 답은 8줄. 자, 1번 답은 8줄. 자, 2번. 자, 2번. 그러면 저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야.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게. 운동 에너지 공식 생각해봐. EK 2분의 1 mv 제곱.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질량이 0.4. V가 얼마지? V 8이지. 8이지. 계산하면은 얼마일까? 그렇지? 64 곱하기 0.5 얼마? 12.8주.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었는데 12.8줄이야. 저 꼭대기 갔더니 위치 에너지만 있어. 근데 8줄이야. 그러면 이게 2번이야. 그러면 3번. 손 마찰력이 한 1의 크기. 이게 뭐지? 마찰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 물어봐. 그럼 얼마? 12.8줄 있었는데 저 꼭대기 올라가 8줄밖에 없잖아. 그치? 마찰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 마찰력이 한 얼마지? 4.8줄. 12.8 빼기 8. 즉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돼. 그러면 4.8줄. 근데 사실은 좀 더 만약에 디테일 조금만 더 디테일하면 얘가 물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데 마찰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거든. 운동 방향과 반대로. 그러면 마찰력이 한 1의 양은 마이너스가 들어가. 원래는 봐봐, 움직이는 거리는 이쪽인데 힘은 이쪽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8줄이 원래 답이야. 근데 3번에서 뭐라 했어? 한 1의 크기잖아. 크기는 과학에서 크기는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 그렇지. 그래서 4.8줄. 만약에 크기라는 글자가 없으면 답을 마이너스 4.8줄로 적어야 맞다. 알겠지? 왜? 방향이 반대잖아. 근데 크기니까 절대값 4.8. 자, 그 다음에 4번. 자, 물체의 비교선의 마찰력의 크기는 그러면 아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 예를 들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한 1이라. 근데 여기에 4.8줄이야. 근데 거리가 이제 나와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m. 그렇지? 그러면 마찰력은 얼마? 1.2m. 이렇게. 됐니? 그래서 답은 마찰력 크기는 1.2. 자, 5번을 넣어가면 되죠. 알겠지? 5번은 각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한 1분 한 정도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분 줄게요. 1분. 그 사이에 물을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자, 구했니?
그랬어? 몇 미터 퍼 세컨드? 4미터 퍼 세컨드. 다 그렇게 나왔니? 됐어? 4미터 퍼 세컨드. 이게 원래 그거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2.8줄이야. 위로 올라갔더니 8줄이 됐어. 그러면 4.8줄 날라갔잖아. 그럼 다시 내려오면 또 어때? 그치? 또 4.8줄이 날라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그치? 문제에서 보면 작용하는 마찰력이 뭐 일정하다 그랬어. 그러면 마찰력에서 손실된이 올라갈 때 4.8, 내려갈 때 4.8.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 12.8줄에서 4.8을 두 번 빼야 돼. 올라갈 때는 이거 한 번만 빼면 돼. 내려오는 까지는 또 빼야 돼. 그치? 이렇게. 이게 얼마? 이제 2분의 1 nv 제곱이야. L이 질량이 0.4지. 이제 v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9점, 그치? 요렇게 하면 아까 8이었잖아. 8에서 4.2를 한 번, 4.8 한 번 더 빼. 그럼 얼마? 3.2가 되거든. 3.2는 요 계산하면 0.2 곱하기 v 제곱. 샥샥 하면 16은 v 제곱 나가. v는 4m.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마찰력에서 손실된 걸 한 번 더 빼주면 돼. 그치?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요 에너지 그냥 그대로 똑같지. 8m per s 갔으면 올라갔다 내려가도 8m per s 마찰이 없으면. 근데 마찰이 있으면 이렇게 줄어들어. 그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통 뭐 경신이 뭐 이런 데서 치는 거야. 자, 그치? 프린터 숙제하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책을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누구 화학하는데 그 보면 그 책이 맨 앞부분. 자, 맨 앞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리인데, 그러니까 어디 정도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물리라고 생각해도 돼.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있거든.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물리. 네?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뭐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지. 자,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물리에 보면은 이제 크게 세 파트야. 물론 현대물리까지 좀 네 파트인데 크게 첫 번째가 역학이에요. 역학. 힘과 관련된.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 그치? 전기와 자기 그냥 줄여서 전기를 할게. 그 다음 파동이야. 빛과 파동. 그 다음에 뭐 현대물리에는 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냥 중쳐서 현대물리 이렇게 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역학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그러니까 요게 전체 2분의 1, 요 둘이 더해서 2분의 1 이렇게 하는. 그럼 역학이 제일 중요한데 이 역학은 역학에서 요 파트에서 이제 항상 있잖아. 항상 요 순서대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 맨 처음이 첫 번째가 그치? 첫 번째 역학에서 이거 하기 전에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역학뿐만 아니고 사실은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식이야, 공식. 알겠지? 자, 우리 화학에서 원소 기호 외우듯이 뭘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야 돼. 자, 공식에는 다 뭐가 있다? 공식에는 그치 뭐 정의도 포함되어 있고 단위도 포함되어 있고 그치? 공식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값이다 이렇게 뭐 이런 거 다 이 공식이 제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공식을 외우면 돼. 공식 외워야 돼. 자, 그러면 공식이 있으면 함수 그 공식이 얘들아 봐봐.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어. 만약에 이렇게. 그치?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랄까? 뭐 시간. 그러면 시간을 만약에 x라 두면 거리가 y가 되지. 그치? 얘는 뭐야? 얘는 기울기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1차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시간을 증가시키면 거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그치? 자, 이렇게 함수값이야. 그러면 함수가 있으면 항상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치? 자, 내가 물리를 풀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과 그래프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거고, 자, 할 거야. 그러면 자, 이때 우리가 역학이라는 걸 이제 배우려면 맨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어떤 물체가 힘을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 해요. 그치?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질량의 중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운동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표현할 거야. 운동의 표현. 그렇지? 자, 그러면 운동을 표현했어. 만약에 운동을 표현했다 치자. 근데 뭐로 표현하냐면 공식과 그래프. 공식과 그래프로 운동을 표현할 거야.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이제 제일 먼저 배워. 그 다음에 운동을 표현했잖아. 그럼 운동을 표현했는데 그 운동을 표현한 그 운동을 하는 게 세 가지 어떤 규칙성을 발견했어. 누가? 뉴턴이. 그게 뭐지? 운동의 법칙.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걸 표현했어. 그럼 그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패턴을 연구한 거지. 그게 운동의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3법칙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운동 안 하잖아. 뭐를 줘야 운동하지? 힘을 줘야 돼. 그래서 힘의 종류를 배워. 힘의 종류. 세 번째.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물체가 이제 움직일 거야. 그럼 움직이다 가면 저것들끼리 막 충돌이라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 파트야, 충돌. 그렇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일과 에너지. 자, 중학교 때도 이 순서대로 비슷하게 했어. 대신에 중학교 때는 이건 안 했어. 이건 안 했어. 그렇지? 어떤 물체, 그렇지? 운동을 표현하고 공식과 그래프하고 운동의 법칙했고 힘의 종류 뭐, 그렇지? 부력 뭐 있잖아. 그렇지? 중력, 마찰력, 탄성력 이런 거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일과 에너지, 우리 방금 했던 게 이제 일과 에너지. 어떤 물체가 일어나면 무슨 에너지가 커지고 작아져. 근데 이제 충돌, 요게 이제 추가되는 거. 근데 이 패턴이 대학교 책도 똑같아. 이 순서야. 그치? 대학교 책도 다 똑같아. 근데 수학만 달라. 여기서 수학만 더 추가하면은, 그치? 대학교 교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책에서 이제, 자, 역학을 배울 건데, 이제 운동을 표현할 거야. 자, 운동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등장하냐면, 우리 책에 딱 보니까, 스칼라와 벡터,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데, 스칼라와 벡터가 있어.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자, 이게, 이거 뒤에 바로 밑에 나올 거거든? 일단, 물리를 나타내는 양을 물리에서 쓰는 거, 뭐, 길이, 질량, 부피, 이런 것들 다 물리량이라고. 이 물리량에는 크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스칼라와 벡터가 있어. 자, 스칼라라는 거는, 그치, 뭐냐면, 크기만 있는 물리량. 예를 들면, 질량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면적 이런 거. 그치? 뭐, 시간 이런 거. 이런 거는 크기만 있어. 근데 벡터는 크기도 있지만 뭐도 있어? 방향도 있어. 자, 예를 들면, 그치? 예를 들면 힘 같은 거. 그치? 그 다음에, 그치? 속도, 가속도 이런 거 있어. 등등. 무슨 얘기냐면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과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 내가 무슨 뜻이 왜 그러냐면 봐봐.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했어. 한 사람은 이쪽으로 10N을 주고 이쪽으로 10N을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움직인다고? 안 움직여. 왜? R자 힘이 0이니까. 자, 근데 어떤 다른 사람한테, 그치? 자, 내가 10L 했어. 그치? 그럼 이 친구가 받은 물의 양은 20L. 즉, 무슨 얘기냐면, 방향에, 그치? 얘는 분명히 10인데 서로 반대 방향인데 0이잖아. 얘가 받는 R자임이 0이야. 얘는 안 움직여. 팔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안 움직여. 근데 얘는 어때? 10인데 0이라 하지 않잖아. 얘는 뭐야? 20L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리량은 발량을 고려해서 서로 반대 방향이면 빼주는 게 있고, 어떤 물리량은 방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더하는 게 있다. 그치? 그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을 계산할 때는 방향을 고려하면서 더해야 돼. 어떤 물리량은 방향 같은 거 신경 쓰면 무조건 더하기만 하면 돼. 그걸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그러고, 방향 같은 거 신경 쓰지만 무조건 그치 더하기 빼기 하면 돼. 그걸 스칼라라. 그치? 그래서 내가 질량을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할 때 방향을 얘기하지 않잖아. 동쪽으로 5초, 서쪽으로 2초 이런 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5초, 2초 이렇게 얘기해. 근데 힘은 있잖아. 방향을 반드시 얘기해. 그치?
오른쪽으로 몇 뉴턴, 왼쪽. 그러니까 요거는 0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10뉴턴, 10뉴턴이면 얼마지? 20뉴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 빼주고. 만약에 수직이면 피타고라스 정했어요. 10루트 2.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고려한 거와 고려하지 않는 두 개는 나누는 거야. 근데 갑자기 운동을 표현할 때 이게 왜 나오냐면 이제 운동을 하려면 거리라는 게 등장해. 거리를 S라 쓰고 단위를 미터야. 자, 근데 이 거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이동 거리와 변이가 이렇게 나눠. 자, 이제 변이는 변한 위치라는 뜻이야. 변한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점에서 B점까지 얘가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갖다 치자고. 우리 책에 이렇게 갖다 치자고. 자, 그러면 자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동거리는 이 거리가 이동거리. 실제 이동한 거리. 근데 변이는 뭐냐면 A점과 B점의 직선거리. 이거를 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이동을 할 때 방향이 어때? 계속 바뀌잖아. 맞지?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 그럼 방향을 고려 안 한다고. 방향이 바뀌는데 방향을 다 고려하면서 다 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동거리는 스칼라야. 방향 필요 없어. 무조건 실제 간 거리만 따져. 근데 변이는 한 점에 출발해서 다른 점까지 갔지. 중간은 필요 없어. 처음과 끝만 따져서 쭉 연결해. 그럼 연결하다 보면 특정한 방향이 나와. 그치? 그래서 이 변화 위치는 이거는 뭐야? 벡터야. 그럼 만약에 변이를 구하라 그러잖아.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 변이가 몇 미터냐면 만약에 요 사이 거리가 10m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변이는 얼마니 하면 10m 이라면 틀린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10m 이렇게. 그치? 만약에 이동한 거리가 20m다. 여기가 20m야. 그러면 이동 거리는 그치? 요 거리는 20m야. 이동 거리는 얼마니? 20m. 그럼 맞아. 방향 얘기할 필요 없어. 이동 거리는 방향이 어떻게 그치? 막 변하고 있는데 뭘 얘기해? 근데 변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이야. 자, 그럼 선생님 이동 거리와 변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만약에 곡선으로 갈 경우에는 이동 거리와 변이가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직선으로 움직이면 어때? 직선으로 움직이면. 그럼 이동 거리와 변이가 어떻지? 똑같지. 값이 똑같잖아. 그치? 크기는 똑같잖아. 그래서 이동 거리와 변이는 보통은 다르지만 직선으로 갈 때는 둘이 같다.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동 거리를 우리는 단위가 미터거든. 스칼라야, 단위. 변이도 단위가 미터. 근데 변이는 그치? 자, 변이랑 이동거리를 다 S라고 써. S라고 써. 그치? 근데 이동거리는 크기만 얘기하고 변이는 방향까지 포함하거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살표가 돼 있는 표현도 쓰기도 해. 그러니까 S가 있는데 그냥 S면 이동거리인데 S 위에 이런 하살표가 있어. 그럼 변이를 얘기해.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 만약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어. 그럼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이제 뭐라 불러? 속력이라고. 그럼 속력은 방향이 있다 없다. 방향을 고려해 안 해? 안 해. 왜? 얘가 방향을 고려할 필요 없는데 이것도 방향을 고려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니? 이러면 그냥 크기만 얘기하면 돼. 지금 네가 속력이 얼마야 하면 몇 미터 퍼 세크야 이거만 얘기하면 돼. 근데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잖아. 이건 이제 뭐라 불러? 속도라고. 둘 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근데 차이는 뭐냐면 속도는 뭘 얘기해줘야 돼? 방향을 얘기해줘.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물체가 앞으로 그치 막 움직이고 있어. 야, 네 속도가 얼마야? 이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몇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근데 속력이 얼마야? 하면 그냥 몇 미터 퍼 세크 이거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방향을 그치 쓰느냐 안 쓰느냐. 근데 방향 쓰는 게 좀 귀찮잖아. 그래서 속도를 물어보면 반드시 방향을 써야 되고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면 방향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과 크기인데 방향 크기만 물어보는 경우에는 안 써도 돼. 문제를 보다 보면
그치? 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힘의 크기가 얼마니, 이거 이렇게 하면, 그치? 방향은 필요 없고 값만 쓰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하면 어느 쪽으로 몇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써. 자,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방향을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속도와 속력을 구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지? 얘가 얼마냐, 그냥 뭐 속도가 얼마니, 속력이 얼마니, 그냥 똑같은 개념이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구분하는 거야.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는 거야. 속력은 크기만 나타내는 거야. 시간분의 이동. 속도는 방향까지 얘기하는 거고, 시간분의 변이를. 그치? 그 둘이 이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걸 구분하겠다라는 거, 그치? 그게 내용이고, 평균 속력, 순간 속력인데, 얘들아, 순간 속력이랑 순간 속도는 안 해도 돼. 그거 이상한 수학 기호가 들어있어요, 선생님. 그걸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자, 속력은 속력인데, 평균 속력은 뭐다?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예요?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 그러니까 전체라는 단위가 들어있으면 뭐다? 평균이야, 평균. 그치? 평균이야. 자, 그러면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옆에, 그치? 옆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관계. 자, 오케이. 가나를 볼게, 가나. 자, 가나. 자, 얘가. 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어. 자, 이쪽이 3m, 4m, 3m. 여기 4m 갔다가 3m 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그치? A에서 C까지 가는데 이렇게 갔거든.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지? 7m. 변이는 얼마야? 5m다. 그치? 변이의 크기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 예를 들면 몇 초 걸렸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 10초 걸렸어. 그러면 평균 전체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10분의 7m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니? 그럼 10분의 5야. 그치?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거리고 이거는 변이지. 그러면 3대 4대 5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 밑에 거, 밑에 있는 그림. A는 왼쪽으로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는 왼쪽으로 2m/s. 자, 근데 B는 어딨지? 오른쪽으로 2m/s. 자, 만약에 속력이 얼마니 하면 그냥 2m/s, 2m/s 하면 돼. 속력은 같은 거야. 그러면 속도는 얼마니 하면 얘는 왼쪽으로 2m/s, 얘는 오른쪽으로 2m/s. 이렇게 얘기해. 속도. 근데 이게 너무 귀찮잖아. 얘 한글로 왼쪽 오른쪽 쓰는 게 귀찮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거는 플러스 2m/s라 하자. 이거는 마이너스 2m/s라 하자. 이거 쓰면은 얘의 반대 방향이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과학에서 마이너스는 뭐다?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벡터에서는. 그치?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방향을, 그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보면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로 두는 거지. 그치? 자,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게요. 속도와 속력 차이. 이거 뒤에 있는 문제. 이거 몇 개 안 되고 3개가, 뭐 4개인가 있잖아, 3개. 자, 얘들아, 예제 1번은, 얘들아,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예제 1번에 A, B가 빠졌거든, 얘들아.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쓰는 거 하면 되고, 예제 2번은 혹시 기억나? 예제 2번? 이 문제. 우리 예전에 중학교 과정할 때 서울에서 인천까지 자동차를 타고 60km/h의 평균 속력으로 달리려 한다. 서울에서 인천의 중간 지점까지 평균 속력이 40이었다면 나머지는 얼마로 달려야 평균이 60이 될까? 내가 지금 2번 풀고 있는 거야, 얘들아. 1번하고 3번은 너가 1번, 3번 하기 전에 2번부터 먼저 하고. 자, 서울에서 인천은 중간까지 평균